사람은 성별,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75%가 물이고 태아의 경우 86%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것 같고 도대체 물이 어디 있나 싶겠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성인의 뇌와 심장은 75% 이상이 물입니다. 딱딱한 고체 상태인 뼈 역시 31%가 물이죠. 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많은 물이 존재하는데 하루 평균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여러가지 영양소를 소화, 흡수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나머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죠. 우리는 매일 땀, 소변, 대변, 호흡을 통해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1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는 물이 충분할 때보다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것의 영향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체는 몸에 남아있는 물을 지키기 위해 장기들의 역할을 서서히 제한합니다. 신장은 방광으로 물을 덜 보냅니다. 그러면 오줌의 색이 탁해지죠. 땀을 덜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오르죠. 피의 농도와 점성도 점점 오르고 심박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혈액의 농도와 점성이 아주 많이 올라서 원활한 흐름이 되지 못합니다. 땀 배출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체온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7%가 부족하면 장기에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신장이나 장 같은 덜 중요한 장기에 피를 보내지 않습니다. 세포에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졌고 대부분의 장기는 이미 고장난 상태, 모든 활동이 멈추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4주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물 없이는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물 중독으로 인해 나트륨의 농도가 연해져 두통, 구토, 정신 이상,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닿는데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이면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 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수분이 2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가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10% 이상 손실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도 물 중독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새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 스트렌지는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가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물 중독이 사망까지 불러온 이유는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면서 의식 저하와 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은 너무 안 마셔도 문제, 너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잘 마시는 법이 있을까요? 물을 먹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은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을 갖다가 한 200ml 정도 산물을 갖다 먹게 되면은 대변이 잘 나오기 위를 자극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장 기능도 좀 노폐물도 빼주고 변비도 없애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200ml 정도 한 잔을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1%만 줄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건강 퀴즈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좋다. O,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요. 바로 X입니다. 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로 8잔 정도인데요. 물은 우리 몸에서 뇌의 75%, 심장의 86%, 근육의 75%, 또 혈액의 94%를 차지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0.5리터 이상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해서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환에 따라서 물을 달리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간경화의 경우는 간 기능이 떨어져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고 혈액 내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심부전 환자는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물은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하고요. 심부전증 환자는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한편 염증성 비뇨기 질환은 물을 충분히 마셔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고요. 고혈압, 협심증의 경우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쌓일 수 있어서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심부전증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나 폐렴, 기관지염의 경우에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실 때 적당한 물의 온도도 궁금한데요. 보통의 경우 약간 차가운 정도인 4, 5도 정도의 물이 인체에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반면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변비가 있는 경우는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정수기 물은 수돗물의 염소 성분을 걸러낸 물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끓이거나 다시 정수해서 마시는 게 좋고 생수의 경우 뚜껑을 개봉한 후 3, 4일이 지나면 공기 중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요. 작은 용량의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깨끗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과도하게 물을 마시는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직장인 최조희 씨. 잔기침이 나고 가래가 끊이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처방받은 치료법은 하루 2리터의 물 마시기. 3개월 동안 꾸준히 물을 마셨더니 약을 먹지 않고도 목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미지근한 물을 3개월 정도 규칙적으로 마시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기침하고 가래도 많이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피부까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수분 흡수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경우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염증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열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심부전증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저나트륨증이나 전신 부종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분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맹물만 과도하게 마시다 보니 체내 이온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 본인 심장이나 신장 기능에 따라서 주치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물을 마시라고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 본인의 순환기내과나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본인 하루에 얼마 정도 마실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